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식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에 큰 변동성이 예상되면서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상들이 짧아질 것 같아가지고 암호화폐 영상과 리플 영상을 합쳤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짧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리플 영상은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중간에 암호화폐 영상만 보시고 영상을 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대망의 한 주가 또 밝았습니다. 운명의 한 주, 그놈의 운명의 한 주 지긋지긋한데요. 연말까지의 장세 분위기를 결정하게 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및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 미국 현지 시간으로 13일에서 14일 열리게 될 것인데 13일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4일 새벽 정도에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 발표 같은 경우는 한국 시간으로 15일 새벽 4시 정도 해가지고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0.5%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연히 지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반등하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연준의 분위기도 결정되게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는 아직도 매파적인 목소리를 높이는 총재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11월 CPI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질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근데 또 제롬 파웰이 확실히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에 0.5%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JP모건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연준의 최종 금리가 6.5%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투자 시장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금리는 3.75에서 4%죠. 자, 근데 여기서 2.5가 더 추가된다라면은 투자 시장이 완전히 작살나게 될 것인데 그럴 가능성은 28%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인플레이션율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되겠죠. 근데 6.5%는 좀 넘어간 것이 아닌가. 6.5% 정도까지 되면은 여기저기서 미국 경제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빚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2022년도도 시끄러웠었는데 2023년도도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와들와들하네요. 자, 그 다음에 SEC 양아치들이 그레이스케일이 GBTC를 현물로 변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었죠. 그것에 대한 첫 번째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역시나 투자자들의 염장을 지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자, SEC는 73페이지의 답변 서류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현물 ETF를 거절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현물 ETF는 근본적으로 선물과 다른 상품이다. 당연히 다르죠. 현물이 더 안전하지.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현물을 기반으로 한 ETF 신청자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현물 시장을 겨냥한 사기와 조작을 충분히 감지하고 억제해 현물 ETF를 사기와 조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반면에 CME 선물 같은 경우는 충분한 감시가 있어가지고 선물 ETF를 허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지랄하고 있네. SEC 같은 경우는 지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가지고 보이저 디지털, 셀시우스, 그리고 지금 게리 겐슬러가 일부러 봐준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FTX 사태까지 방관하고 있다가 100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양산해 냈으면서 이런 식으로 얼굴 두껍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역시 소시오패스 집단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SEC가 진즉에 현물 ETF를 승인을 했다, 그레이스케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현물 ETF를 승인을 했다, 그리고 FTX에 제동을 걸었었다, 그러면은 암호화폐 시장이 훨씬 더 건강했을 것이고 FTX에 지적을 함으로써 FTX를 고치던가 더 사기를 치기 전에 막던가 해가지고 피해자 숫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며, 이미 근본적으로다가 현물 ETF가 승인되게 되면서 FTX로 들어갔을 돈의 많은 양들이 현물 ETF로 들어갔었을 수도 있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거래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돈을 굉장히 많이 벌죠. 하락장에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곳이 바로 거래소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큰 거래소를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날린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정도가 아니라 황금설사를 날마다 지려버리는 거위인데 그런 거위의 배를 갈라가지고 통구이를 해버린다. 고의성이 다분할 정도로 문어발식으로 여기저기 투자를 해가지고 회사를 더욱더 위태롭게 만든다.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흔든다. 계획적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SEC가 사람들의 염장을 지르는 답변서를 보냈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디 오브 크립토라는 트위터상의 인플루언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3,915명이 참여를 했는데 암호화폐 투자자 3,915명 중에 68.4%는 아직도 바닥을 찍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하네요. 여전히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좋지 않다. 그와 동시에 사토시 플리퍼라는 분석가 역시 이번 주에 CPI와 FOMC 미팅 뒤에 비트코인은 위든 아래든 크게 움직일 텐데 18,000달러대까지 상승을 하겠느냐 15,000달러대까지 하락을 하겠느냐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지금까지 1,370명이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디로 찍어볼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한번 들어 올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랠리를 감안해가지고 상승 가자. 자, 51.3%로 18,000달러까지 가게 될 수 있다라는 답변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미 갈 때까지 갔지만은 유종의 비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런가 하면은 게임 오브 트레이즈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런 분석을 남겼는데요. 과거 S&P 500이 이 지표가 이런 식으로 바닥 찍고 반등했을 때마다 그 자리가 바닥이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똑같은 식으로다가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번 주 판가름 나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추가적으로 올린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인데요. 2021년도부터 이 채널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방으로 이탈을 하든 하방으로 이탈을 하든 움직이게 됐을 때 방향성이 크게 나오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더리움의 운명. 자,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10,000달러에서 12,000달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네요. 원래는 13,000, 4,000 보고 있었는데 어느새인가 또 10,000달러까지 떨어졌죠. 10,000달러까지 만약에 간다라고 치면은 7,000달러, 6,000달러 이야기가 나올 것이 자명합니다. 아이고 그냥 징그럽다. 한꺼번에 훅 떨어지면 차라리 속이 시원하긴 한데 그렇게는 또 안 하죠. 개미들 털어야 되니까 이리저리 흔들면서 세력들이 운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짤입니다. 유로피언 중앙은행인데요. 유로피언 중앙은행 앞에 이 전봇대인지 이런 식으로다가 기둥이 있는데 여기다가 비트코인 스티커를 누군가가 많이 발라놨다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비트코인 중앙은행들의 대가리를 꺾고 우뚝 설 수 있는 그날 하루빨리 다가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암호화폐 영상 소식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뒤부터는 짧은 리플 및 XRP 관련된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강력한 찌라시라고 해가지고 짧지만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또 살펴보자면은 정확한 날짜는 이제 어제였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찰스 호스킨슨, 에이다의 창업자인 찰스 호스킨슨이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들은 루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이 합의가 될 것인데 이 합의 발표가 다가오는 현지 시간 12월 15일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루머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12월 15일 한국 시간으로는 16일 금요일 새벽 정도가 돼가지고 이제 합의 소식이 나올 수 있겠다. 당연히 루머고 근거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업계에 있는 찰스 호스킨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해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당연히 약식 판결이나 항소라든지 재판까지 가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합의를 통해 가지고 XRP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다른 암호화폐들도 반사 효과를 누리게 되면서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 활력을 한번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면 안 되겠구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최근에 고래들의 XRP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라는 기사가 나오곤 했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 다음에는 알라미다 리서치의 CEO 여기 있는 이 악마 중에 한 명이죠. 악마 중에 한 명이 리플사의 변호를 담당했었던 SEC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은 망쳐놓고 지 혼자서는 한번 살아남아 보겠다라는 것이겠죠. 자, 근데 왜 하필이면 리플사를 변호했었던 사람을 선임을 했는지 그리고 변호사는 왜 이 건을 받아들였는지 돈 때문이겠죠. 자, 아무튼 그렇다라고 하고 지금 또 한국에 유명한 드라마가 있다라고 하죠. 웹툰 원작의 무슨 재벌집 막내 아들 거기서 나온 기술이 또 세롬 기술이다. 이 세롬 기술은 또 망했는데 망하고 나서 망하는 과정 속에서
이 빠양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잠깐 들어갔었다가 이제 박살이 나면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 세럼 기술 같은 경우는 이미 망한 회사였었습니다. 분식 회계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빠양 같은 경우는 재수없게 거기 또 들어갔다가 괜히 안 좋은 소문만 만들면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리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부자고 사업 자체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소송 하루빨리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가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토마토가 도와주자 광조댓 광고, 좋아요, 댓글을 통해서 응원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행복한 한 주의 시작 되시기를 바라면서 안녕히 계십시오.